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4월 29일 오후 3시 18분 지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분석해볼 내용은 비트코인 차트 분석,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불장은 언제인지,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 차트 분석을 좀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관심있게 보고 있는 알트코인들 밀크코인, 보라코인, 무브먼트, 아캄, 스트라티스 이렇게 5종목 차트 분석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 먼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면요. 우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 마지막 영상에서 일봉에서 매우 중요한 박스권 상단이 88K이고 이 자리만 지지를 하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이런 건 다 필요 없죠. 왜냐면 신고점을 뚫어가지고 지금 계속 전고점까지 주가가 상승을 해놨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마지막에 분석 드렸을 때도 95K, 94K 자리가 강력한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서 저항선을 맞아서 주가가 박스권으로 횡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지금 비트코인이 저점과 고점을 추세선을 그리면서 지금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계속 이제 밑으로는 92K, 종가상 93.5K, 위로는 95K 자리를 계속해서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저점 추세선을 이렇게 하나 이어봤을 때 비트코인이 지금 저점 추세선을 계속 높이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고점 추세선, 그러니까 고점의 가격은 높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수렴의 자리까지, 이런 수렴이 거의 다 완성이 된다면 이제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좀 정할 것 같고, 그 방향성을 정하는 시점이 아마 5월달 5월 2일 날이 일본의 금리 인상이 되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5월 8일 날이 5월 8일인가 9일인가 정확하게 좀 보면 미국의 금리 발표하는 날이 이제 5월 8일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금리가 발표하는 날이 5월 1일이에요.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이 이렇게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을 때가 아마 5월 1일 날 비트코인 일본의 금리가 발표하는 날, 그리고 5월 8일 날 미국의 금리가 발표하는 시점에서 좀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고, 이게 일본의 금리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사실 일본의 금리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 횡보를 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금리 발표 때는 사실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지금 비트코인이 여기서 85K 자리부터 강한 상승이 나왔고, 여기를 이제 피보나치로 이어서 봤을 때 요렇게 피보나치가 이어지잖아요. 여기를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이 아직 1.618 이 100K 자리까지 갈 만한 그런 파동은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지금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을 한 만큼 옆으로 횡보세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5월 6일부터 8일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아요. 이때가 이제 비트코인이 어쩌한 이게 N자 파동이든 언제든 추가적으로 시세를 냈다가 옆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 상승 조정을 받고 있다면,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이 상승 조정 이후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되면 이거는 거의 상방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런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 이게 N자 파동이 나와서 보통 상승을 하고 눌림목에 조정을 준 다음에 상승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비트코인 패턴처럼 전고점의 저항을 맞았음에도 비트코인이 밑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옆으로 계속 어떤 저점을 높이는 상승을 만들면서 지금 요런 추세선으로 계속 고점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아직 고점이 안 나왔다는 건데, 지금 자리에서 이게 고점을 높이면서 만약에 이런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힘이 굉장히 센 그런 파동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자리에서 과연 여기서 5월 8일날까지 횡보를 하다가 5월 8일날까지 횡보를 하면 얼추 이제 기간으로 좀 대칭을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 고점이 나온 게 5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 5일에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딱 12일 정도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얼추 1대2의 비율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럼 1대2 비율 이후에 주가가 여기서부터 상승을 하고 나서 옆으로 횡보를 나왔다가 뭐 슈팅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무난하게 만약에 94.9K 자리 위에서만 미국의 금리가 발표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무난하게 저는 100K 자리까지 또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져요. 이거는 근데 전형적인 상승의 시나리오고요. 이렇게 되려면 일단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92.5K 자리가 깨지면 안 돼요. 여기 자리가 절대로 깨지면 안 되고,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발표하는 시점에 맞춰서
이게 고점이 한번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 전에 있잖아요. 다시 한번 신고점을 만들어서 주가를 이 위에서 횡보를 하면서 따라붙은 이 롱의 개미들을 터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기서 5월 8일날 찐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서 물려있는 개미들을 털어버리고 가볍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든 아래든 위에 한번 터는 움직임 나오고 밑에 한번 터는 움직임 나오면서 위든 아래든 한 번씩 털면서 만약에 주가의 그런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 추세선을 깨지 않는 선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면, 이 안에서만 움직인다면 이거는 거의 99% 상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냥 비트코인이 이런 박스권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5월 1일날 뭐 예를 들어 일본의 금리가 발표가 됐는데 좀 안 좋은 호재나 안 좋은 좀 이게 터지면서 이 밑에 방향으로 뚫린다. 그러면서 만약에 92K까지 내려간다. 92K가 깨진다. 그러면 얘는 여기 90K에서 반등이 안 나와요. 그럼 98에서 혹은 88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일본의 그런 이제 악재로만 88까지 내려가진 않을 거고, 아마 여기서 만약에 이제 상승의 흐름을 봤으니까 좀 하락의 흐름을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여기서 이 비트코인이 이 상승을 하고 난 모양, 자, 다 지워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만약에 여기서 상승을 이제 끝났다, 상승이 아니고 이게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부터 이런 저점 추세선을 있잖아요, 5월 8일날 기준으로 강하게 밑으로 이탈을 하는 움직임을 한번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 추세선을 요렇게 밑으로 하방 이탈을 하게 되면 이 하락이 지지가 저항의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기술적 반등 한번 했다가 이렇게 N자로 계속 이렇게 이탈을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줄 거고, 그러다가 5월 8일날 그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뭐 기대감으로,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 요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엔 5월 8일날 88K까지 하락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88K까지 하락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자리에서 일단 단기적인 그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5월 1일날 뭐 일본의 금리 인상과 5월 8일날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들이 제대로 잘 나오면서, 만약에 제대로 나오게 돼서 시세가 났다가 눌림 한번 줬다가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갈만한 파동은 1.618 자리인 어디죠? 여기 100K 자리까지는 일단 상방으로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 생각에 이게 이탈이 돼가지고 아까처럼 이제 이건 올라가는 그림인데 이 내려가는 그림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88K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자리에서 이게 이런 U자형의,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컵핸들 패턴의 모양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을 잇고요, 밑으로 쭉 주가를 내리면 이게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여기서 역헤드 숄더가 나오면서 올라간 그림, 그리고 왼쪽에 쌍바닥인,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여기서 왼쪽 바닥이 나오고 오른쪽 바닥이 나왔는데, 오른쪽 바닥이 조금 더 세게 나온, 오른쪽 바닥에서 역헤드 숄더까지 나온 완벽한 이제 상승의 바닥을 다지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런 U자형 패턴으로, 컵핸들 패턴으로 만약에 주가가 아까 88K까지 내려간다, 그럼 이게 또 어떤 자리냐면 여기서 U자형으로 만들었던 이 상승분의 절반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내려오는 요 상승분 88K라고 하는 단가가 뭐냐면은, 여기서 지금 이 추세선, 이 역헤드 앤 숄더의 추세선을 만들었던 0.618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 0.618 자리는 뭐를 의미하냐면, 여기서 0.618 자리에서 횡보를 좀 하다가 이렇게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얘도 103K까지는 거의 90% 이상 높은 확률로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 자리가 1.232, 1.381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1.382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는 웬만하면 90% 이상 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시세를 냈다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역헤드 앤 숄더의 패턴으로 만약에 여기 상승 1파, 2파가 나왔죠. N자 파동이 나왔고 여기서 만약에 87K까지 눌림목을 준다면 87K 눌림목 이후에 슈팅이 나오는 건 이 상승분의 눌림목의 상승만큼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올라가는 단가가 결과적으로는 103K까지 갈 것이다 예요. 그래서 저는 103K까지 갈 거라고 봐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 그 5월 1일 날, 5월 8일 날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 바로 갈 거냐, 아니면 밑으로 한번 시원하게 조정을 줬다가 여기서부터 사실 조정을 준다고 하면 이 조정폭이 굉장히 크죠. 이 조정폭이 마이너스 6% 정도 되는 조정폭이에요. 이 마이너스 6%의 조정폭을 줬다가 갈 거냐, 좀 더 무게를 좀 실는다고 하면 저는 사실은 후자, 그러니까 여기서 87K까지 저는 한번 내려갔다가 갈 거다라고, 좀 사실은 한 3대 7 정도? 그러니까 상승을 생각하는 게 3이고 좀 하락을 생각하는 게 7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사실은 지금은 비중을 태워가지고 제가 여기서부터 상승을 외쳤고 여기서도 바닥을 외쳤고 여기서도 바닥을 외쳤어요. 이게 저는 하락을 외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무지성 롱충이거든요. 저는 무지성으로 상승만 외치는 사람이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한테 알트코인을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럼에도 이 하락을 보는 이유, 그리고 하락이 괜찮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여기 자리에서 진짜 빤스 팔아가지고 들어갈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 생방송 매일 하루에 2번씩 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자리에서 비중을 태울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도 제가 절대 태우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비중을 태우게 되면 문제가 이 내려가는 거에 대응을 못해요. 이게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이게 상승장이 끝나고 언제 귀신같이 상승장이었던 것처럼 갑자기 내려가는 게 조정이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밑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조정에 대한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고점과 저점을 수렴하는 이런 상승 삼각 수렴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상승 삼각 수렴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90% 이상이 상승이 나왔다가 거의 하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기 끝에서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 왜 그러냐면 너도 나도 수익 중인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어떠한 조정의 폭이 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너무 환히 젖어서 여기서 무조건 비트코인이 100K를 갈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하방으로 열려있다. 하방으로 열려있는데 비트코인의 하방의 폭이 마이너스 6% 정도 되니까, 비트코인의 하방의 폭이 마이너스 6%면 다른 알트코인들은 어떤 식으로든 조정을 계속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아직 안 간 알트코인들 바닥 구간에서 매수해서 좀 수익을 내면 되겠구나, 그렇게 조금씩 매매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도 느껴봐서 알겠지만 비트코인이 하락한다고 해서 알트코인들이 빠지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알트코인들은 이제 얼추 바닥이라는 소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여러 개 차트 하루에 몇십 시간씩도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는다고 알트코인들이 그렇게 많이 빠질 거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알트코인들이 주봉을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빠져봐야 이 지금 올라온 상승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얼추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이제 쌍바닥의 형태로 아마 조정을 한번 주면 그게 아마 끝나는 조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하락을 했고 반등을 했죠. 많이 빠져봐야 223원이라는 거죠. 밀크라는 코인도. 그러니까 여기서 매매해서 뭐 올라가면 익절하면 되고, 뭐 재수없게 비트코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8K까지 내려가서 대응을 못하는 급락이 됐다? 그럼 물 타면 돼요. 물 타고 여기서 딱 손절가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하락의 절반까지.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이런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솔직히 하락에 대한 걱정이, 오히려 하락하면 땡큐다 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면 되고,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비중을 태우는 게 아니라,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 비중을 태워버리면 뭐 물린 거 그냥 물 타가지고 매매하면 되잖아요. 좀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 지워놓고서 다시 이제 88K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88K가 왜 88K까지 왜 떨어져도 되냐면, 88K가 지금 보시면 여기서 구름 매물대가 지지를 하는 구간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고점과 저점을 이런 식으로 높이면서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다가 예를 들어 이 끝자락에서 급락이 나와요. 급락이 나오는데 얘가 예를 들어 뭐 하락도 하나 둘 세 번으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만약에 88K 자리가 지지를 한다.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있잖아요, 이 88K라고 하는 자리는 여기서 일목균형표 구름 매물대가 지지를 또 해주는 구간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121선과 21선 자리가 같이 지지를 해주는 구간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88K까지 내려가면 21선은 이탈이 됐겠죠. 61선과 아마 121선이 같이 지지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사실 쉽게 깨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런 추세를 다시 한번 고점과 저점을 수렴을 하는 하락삼각 수렴의 형태로 하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서 여기를 지지한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날아간다고 하면 이거는 요번에 만약에 5월 말 정도부터 슈팅이 나와서 올라간다? 바닥 한번 한 달 다지고 6월, 7월달, 8월달부터 진짜 불장이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이때도 그렇고 계속 겨울에 올해 내년 1, 2월에 불장 보는 사람 많은데 내년 1, 2월에 불장 절대 안 온다. 무조건 7월 이후에 진짜 늦으면 추석 정도에 불장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25년. 그때 당시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한 그대로 사실은 차트들이 움직이고 있고 지금은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말을 만약에 한 번 더 믿는다면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비중 절대 태우지 마세요. 지금 자리에서 비중 태우지 마시고 88K라고 하는 단가 88K를 기다리시기 바래요. 저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투자금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자리에서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그럼 나는 어떻게 매매를 대응을 해야 되냐. 본인이 1000만원 있어요. 지금 자리에 300만원 가지고 그냥 매매하세요. 그냥 계속 하세요. 300만원 가지고. 그러다가 88K 내려가면 700만원 투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도 될 뿐더러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한다면 이 자리에서 매수를 잡는다면 진짜 누구보다 빨리 시드가 늘어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88K에서 이런 불장이 와가지고 상승을 할 때는 상승할 때 수익 난 거를 계속 묻어서 매매를 묻어서 투자를 한다면 투자금이 복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상승 사이클 한 번만 잘 먹어도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거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지금은 매매하실 필요가 없고 88K 자리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차트 분석과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좀 알아봤고요. 그럼 밀크, 보라, 무브먼트, 아캄, 스트라티스 이렇게 5종목 차트 분석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밀크코인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무료방에서 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 분석하자마자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돈 한 푼 안 받는 무료방이거든요. 매일매일 브리핑 해드리고 뉴스 해드리고 이렇게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무료 와서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좀 보고 싶다고 하면 밑에 하단에 이제 무료방 링크 있으니까 무료방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종목들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우선 밀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자리가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여기서 이제 4월 21일 날 장대항봉 21%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음봉에 요런 이제 또 상승봉이 나왔는데 지금 자리는 전혀 문제가 없는 구간이고 저점 추세를 높아지면서 21선을 지지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또 내려오면 매수가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247원짜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진입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김치코인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김치코인이기도 하고 좀 야놀자 상장 이슈가 있어서 사실은 언제 또 슈팅이 나올지 모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내려오면 이제 분할 매수 좀 해가지고 손절가만 뭐 넉넉하게 244원 정도 잡으시면 얘는 한 번 더 주봉의 21선짜리 287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비중을 많이 태울 만한 코인은 아니죠. 왜냐면 메이저 코인도 아니고 그냥 언제 슈팅이 나올지 모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기다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중을 좀 너무 많이 태우지는 마시고 좀 손절도 많이 막 5% 10%씩 손절 가능한 금액에서만 매매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 보라코인인데 보라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밀크코인이랑 같이 가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게 김치코인이고 우리나라 김치코인이고 카카오 관련 코인이죠. 그래서 그 6월 3일 날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민주당이 웬만하면 이기겠죠.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카카오 기업의 이제 그 보라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이게 저점 추세를 계속 지키면서 올라가고 있고 어떠한 뭐 특정 주체라고 하는 세력이라고 하겠죠. 물량들을 계속 빨아먹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거는 계속 저점 추세만 유지된다면 손절 라인만 125원만 잡으시고 이거는 강한 장대항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조만간 전고점 150원짜리를 돌파하는 아마 장대항봉이 좀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만 123원 정도 잡으시면 되고 이거는 목표가는 150원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무브먼트라고 하는 종목인데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무슨 뭐 러그풀 이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디스코드 방에서 뭐 러그풀 이슈도 있고 그다음 뭐 트럼프 재단에서 많이 가지고도 있는데 왜 계속 빠지냐. 사실 그렇게 우리가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어쨌든 이게 외봉으로 그러니까 한 번만 거래량이 터진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이 박스권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이 정도 되면은 바닥으로 얼추 생각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4시간봉 상에서 구름 매물대 자리를 딱 지금 돌파를 했죠. 십자항봉으로 돌파를 해놨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만약에 얘가 바닥 구간이 맞다면 지금 추세를 이렇게 내면서 1시간봉으로 보면 더 잘 보일 건데, 지금 저점 추세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앞에 매물들을 소화를 했고 구름 매물 때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341원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무난하게 389원 자리까지 상승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자리에서 10% 정도 1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전고점 매물대 있잖아요. 여기 전고점 매물대를 지금 여기서도 계속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3번 정도 돌파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눌러주면 이제 340원 정도 눌림 줬다가 슈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사실은 손절 친 사람이 굉장히 많을 종목이에요. 왜냐면 뭐 불장이라고 하는 요 일주일, 2주일 동안도 한 번도 안 오르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안 오르고, 이 자리에서도 안 오르고, 계속 하락만 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사실은 이제 매물대들이, 근데 그렇다고 손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그 주가가 줄어들면서 거래량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투매도 많이 받은 차트 같고, 여기서 얘가 떨어지더라도 솔직히 반등은 세게 줬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사실 이제 매수를 좀 받아도 되는 영역이지 않을까. 그래서 4시간봉 보면 지금 이제 구름대 돌파하는 여기 십자양봉이 떴기 때문에, 물론 이제 4시까지 5시까지는 마감을 봐야겠지만, 아마 이 정도로 마감해서 60일선도 회복해준 거면 이거는 400원까지는 가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으로 아캄인데요. 아캄 같은 경우 AI 코인이죠. AI 코인인데 지금 이제 버추얼 프로토콜보다 저는 사실 아캄이 더 차트가 좋아 보여요. 왜냐면 지금 이제 아캄의 좀 해외 차트를 좀 보시면, 아캄의 해외 차트를 좀 보시면, 이게 아캄 같은 경우가 지금 뭐 4시간봉도 그렇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주봉이 있잖아요. 주봉이 저점 추세 자리에서, 저점 자리에서 RSI 골든크로스가 되면서 지금 보시면 역헤드 앤 숄더를 만들려고 하다가 사실은 한 번 더 밀리고 빠졌긴 했지만 이 추세선 하단자를 정확히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30% 이상 먹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추얼이나 다른 코인보다 먹을 폭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누가 매집을 한번 하면서 여기까지, 여기 0.71달러까지는 누군가 매물 소화를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상장가예요. 상장가 고가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누군가 매물 소화를 한 거고, 그럼 여기서 얘가 조금 더 횡보가 나와주면서 요 847원 자리만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뭐 이런 식으로 수렴을 지지를 해주면서 좀 횡보가 나와준다면 여기서는 1000원 자리까지는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1000원 자리까지 가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 또 한번 뭐 0.84니까 뭐 1200원 자리까지도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당장 매수할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좀 횡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820원 자리만 지지해주면서, 아까 말했지만 비트가 88K까지 내려왔을 때 이제 843원 자리를 지지해주면 그때 이제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88K 자리에서 이제 아캄이 여기 825원 자리 지지해주면 좀 매수 진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종목으로 스트라티스인데, 스트라티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물대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매물대를 쌓으면서, 매물을 쌓으면서, 꼬리를 쌓으면서 지금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실 엄청 썩 차트가 막 100점짜리 차트다 그거는 아닌데, 이게 이제 비트가 조정을 받으면 막 갑자기 미친 척하고 막 몇십 프로씩 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점 추세를 높이고 있고, 뭔가 다른 거 다 제외하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30분 봉도 그렇고, 지금 자리는 보시면은 이게 헤드앤숄더라고 볼게요. 헤드앤숄더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했죠. 그러면 하락을 하고 나서 A파동, B파동이 나오고 끝났어요. 하락이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이 끝난 차트인데, 엘리어트 파동이 끝났으면 여기서 주가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야 정상인데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오히려 여기서 이제 장기평 81원짜리를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RSI가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얘는 지금 자리에서부터 손절 라인만 뭐 한 78원, 뭐 80원 잡으시면 여기서 슈팅 한번 가능해요. 그러면 매물대가 비어있는 87원까지는 매물대가 비어있기 때문에 뭐 올라간다면 한 5%에서 10% 정도는 수익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손절 잡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알트코인이 좀 그렇게 썩 하락을 하는 막 그런 새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영상을 찍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이제 새로운 알트코인들이 무슨 상장을 한다고 뉴스가 좀 나온 것 같은데, 3시 25분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원래 이제 급락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얘가 뭐 나온다고 해도 뭐 급락도 안 하고 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많이 이제
더 이상 뭐 떨어질 만한 이슈들이 별로 없는 건지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비트가 떨어진다고 해서 알트코인들은 이제 쉽게 밀리진 않을 것 같고 그래도 가격 방어들을 좀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